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전에서 메르스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지난달 27일 날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던 그 14번 환자로부터 이제 감염된 이 90번 환자가요. 며칠 전에 을지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숨졌습니다. 이 90번 환자는 간암과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달 28일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퇴원한 뒤에 집이 있는 옥천으로 갔다가 옥천에서 이제 병의원을 또 두세 곳 돌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지난 6일 날 을지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제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도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3명이 늘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그래서 109명이 됐고요. 사망자가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발생 현황을 보면은 대전의 첫 번째 확진자, 그러니까 이 전국의 16번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 16번 환자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대청병원에 있었는데 이 대청병원 같은 병동에 있던 간병인하고요. 또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는 또 건양대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동에 있던 간병인에서 이 간병인 두 분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 이 병문안을 갔던 50대 여성도 메르스 감염 환자로 좀 확정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지정병원인 충남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다른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 충남대병원 측이 기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대전에서의 수포 감염자였죠. 16번 환자 같은 경우는 상태가 호전이 돼서 오늘 내일 정도에 퇴원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6번 환자하고 건양대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다 감염이 됐던 그 23번, 24번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한 70대 중반 또 후반쯤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두 환자 모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고 폐렴 등 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라고 하고요. 나머지 7명 정도의 환자들은 건강이 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국적인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게 대전 충남 지역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휴업을 하는 학교가 줄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증가됐는데 대전은 어제까지 한 277개 학교에서 휴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51개 학교로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 일괄 휴업을 했던 서구 지역 같은 경우를 휴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확 줄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휴업은 그 해당 학교장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휴업 결정 기준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 이 교육당국은 학교에 오는 것이 오히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부모들 입장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는 게 낫느냐, 학교 가는 게 낫냐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위기 단계가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격상되지 않고 있고 또 휴업을 할 경우에 학생들 생활 지도도 어렵고 오히려 이 보건사각지대에 노출돼서 메르스가 더 확산될 우려도 있다 해서 이 학교에서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일괄 휴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아무튼 충남도 지역도 이 전날보다 한 40개 학교가 휴업하는 학교가 줄었습니다. 예. 근데 쾌적하게 집에서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며칠 전 보도에 나온 것처럼 뭐 PC방이니 어디니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 은연중에 말씀하셨던 그 보건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대청병원에 격리되어 있던 일부 환자들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청병원이 지금 뭐 코호트 격리라 그래서 지금 차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있던 환자들 가운데 이 감염이 우려가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34명에 대해서 우선 국군 대전병원으로 어제 이송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번 16번 환자가 대청병원에 들른 사실이 이제 확인되면서 격리 조치가 됐었는데요. 지금 병원에 특히 이 16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 5층을 제외하고 6층이나 7층 환자들이 이송 대상이라면서 이 감염 우려는 없다라는 이 보건당국 판단에 따라서 옮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제 이 대전의 5개 구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이송을 했는데요. 지금 한 20여 명은 추가로 국군 대전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옮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한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대청병원이 이 메르스 노출 환자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이러다 보니까는 노출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병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일반 입원 환자들을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메르스 외에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청병원의 의료진들 대부분이 지금 격리돼 있다 보니까 치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군의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는 차원인데요. 대청병원의 의사가 8명을 포함해서 43명의 의료진이 다 자가 격리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인력이 태부적인 상태다 해서 지금 이런 이 국군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대전이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좀 전에 대청병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대청병원 같은 경우는 일부 간호사, 의료진 일부가 이미 사표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대청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저희들도 이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이 간호사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이 격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간호사 일부가 지금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는 2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도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인력을 좀 구하기 위해서 대청병원이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은 저렇게 격리돼 있고 또 좀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있다 해서 나머지 이 의료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2교대가 요즘 기본이라고 하던데 의료진들 좀 힘내셨으면 하고요. 좀 많은 분들이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대전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최연애 코레일 사장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 이 세 분이 어제 이 3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대전역 복합 2구역 그러니까 동광장 주변 10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촉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사업 여건을 좋게 조성해주고 또 민간 투자자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해주고요. 코레일은 세종시하고 대전역을 잇는 간성 급행버스 있죠. BRT 기종점이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복합 환승센터 부지를 확보해주고요. 이게 한 15,000제곱미터가 되는데 동구청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어떤 사업 시행 인가 등 어떤 행정 절차를 적극 협조하겠다. 결국은 대전역 복합 2구역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좀 물꼬가 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 소식 가운데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이요. 이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공모가 어제까지 됐는데 특히 중구, 대전 같으면 중구, 그러니까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구가 지금 관심 지역인데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7명이 우선은 거기다가 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취재한 걸 종합해 보면은 곽용교 전 대전시의회 의장, 그리고 김세환 전 대전 시티즌 사장, 남충희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그 송종환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윤선기 대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장, 그리고 이혜리사 국회의원, 이은권 전 중구청장,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알려졌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새누리당이 명단을 비공개 원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정확한 지원자가 확인이 되지 않고요, 결국은 기자들이 원서를 낼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나오는 겨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7명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몇 사람 더 있었죠. 고무열 씨도 있고 몇 사람 더 있는데 우선 그분들은 원서를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 인물이 등장한 것이 이혜리사 의원인데요. 이혜리사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지원한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나이가 한 50 근처 40대 후반은 이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탁구 영웅으로 지금 각인돼 있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탁구 영웅으로 돼서 이분이 지난 2012년도 비례대표 9번으로 새누리당 9번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그럼 왜 이분이 대전 중구로 왔느냐? 이분 고향은 충남 보령이라고 합니다. 보령인데 초등학교 유년 시절을 중구 대흥동에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흥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도 합니다. 대흥초등학교가 지금 있죠? 있습니다.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원동초등학교는 없어졌고 대흥초등학교 있는데요. 여기를 졸업하고 탁구 때문에 대전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다는 게 이혜리사 이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3년도 이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체전을 우승하면서 거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었죠. 이후로 이제 태릉 선수촌 촌장도 지내고 했는데 아무튼 지역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 갑선거구 상황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기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지금 언론에서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 8명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 강동복 전 충남도 의원, 김수진 주택관리공단 기획이사, 도병수 변호사, 박찬호 전 안전행정부 차관,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 이종설 천안시 개발위원회 부회장, 정순평 전 충남도의회 의장, 최민기 전 천안시의회 의장, 최소 8명 정도가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거의 예선전인데도 이렇게 치열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공천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치열한 것 같습니다. 공주시도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요.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거의 단독으로 좀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조직 강화 특위는 접수를 마감한 다음에 이제 자격 심사하고 현장 실사를 거치고 면접 등을 거쳐서 조직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외에 또 하나 좀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대전 충남 우유협동조합장 선거가 있나 보네요. 여기에 김영남, 이종석, 정근우 이 3파전으로 좀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오늘 아침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온다. 요즘 이 김성근 감독 야구를 보면은 거의 매번 경기가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하듯이 아주 끝까지
막 사람을 투수들 투입하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집기도 잘하고 해서 지금 승률을 5할 이상을 가져가는데 결국 그런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으로부터 이 한화 이글스의 기적이 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요. 내년 20대 총선에 대구 수성갑 출마를 거의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의원 그동안에 밭을 꽤 오래 갈아왔던 분, 이분하고 한판 붙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또 발판을 다지는 전략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